여러분 어릴 때 미래의 모습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라는 숙제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잖아요. 그때 단골 손님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지금의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손안의 컴퓨터도 있을 거고 제품들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손짓이나 눈짓 한 번으로 작동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빠지지 않는 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였죠. 이게 지금은 거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직전까지 와 있죠. 이 분야에서 핫한 분이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 씨잖아요. 저는 사실 이분이 개발할 자율주행 자동차만 믿고 아직까지 운전면허 안 따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대한 선박에도 적용될 기술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상상까진 해봤었는데 선박이 스스로 움직인다? 사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다를 통해 보는 세상 시스루. 저는 아나운서 김용빈이고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선박, 바로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근데 이 자율운항 기능이라는 게 우리한텐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선박 운항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바로 오토파일럿 기술인데요. 항해 중인 선박에서 침로를 바꾸는 변침 동작이나 침로를 유지하는 보침 동작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시행하는 조타 장치가 자동 조타 장치, 즉 오토파일럿입니다. 배의 머리 방향, 즉 선수 방향을 입력하면 원격으로 탈을 조정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선박을 정침시키는 항해 기기인데요. 총 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이나 배의 길이 45m 이상의 어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 지금 이미 오토파일럿으로 배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니까 자율운항 선박은 원래부터 있던 거 아니야? 왜 지금 와서 난리인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오토파일럿은 인간이 정해준 항로를 따라 나아가는 보조적인 역할 정도뿐이었지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능동적으로 항로를 변경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자율운항 선박은 선박의 자율운항 비중이 보조 정도가 아니라 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점 한 가지. 어느 정도면 메인이고 어느 정도면 보조인 거냐? 이 기준이 사실 애매할 수도 있죠. 사실 이 기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요. 자율운항 선박의 자율화 등급은 총 4단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능에 대해 자동화 운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원이 승선하여 운용 및 시스템과 기능을 제어하는 IMO 1단계. 선박이 다른 장소로부터 제어 및 운용되고 있지만 선원은 승선하고 있는 IMO 2단계. 선박이 다른 장소로부터 제어 및 운용되며 선원이 승선하지 않는 단계가 IMO 3단계. 마지막으로 선내 운용 시스템으로 자체적 결정 및 조치가 가능한 수준인 IMO 4단계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 산업부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먼 바다를 나가는 대항항해의 경우 3단계 수준, 가까운 바다를 항해하는 연안항해의 경우에는 2단계 수준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벌써 3, 4년 안에 3단계까지 노린 정도라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죠? 그리고 선박이야 자동차처럼 차선이랑 장애물이 있어 비행기처럼 빠르기를 해.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띄워서 알아서 가게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선박의 경우 일단 대항으로 나가면 주변에 거의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크지 않고 자동차나 항공기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연산장치의 부담이 걸릴 우려도 적으며 주위를 파악해야 하는 센서의 성능 면에서도 다른 수단보다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죠. 그러나 이게 깊이 파고들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공지능은 주변 선박의 정보, 파고의 높이, 태풍, 암초, 조수간만의 차, 해류의 움직임을 계산해서 최적의 항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율운항 선박에 달린 센서들은 선체가 사방으로 흔들리는 정도를 계산해서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움직임을 보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실현시킨 그 집약체가 바로 자율운항 선박인 겁니다. 그럼 인류는 이 자율운항 선박을 어디까지 개발했을까요? 가장 먼저 앞서고 있는 것은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영국과 핀란드 공동연구진은 승객 80여 명을 태운 여객선 8코로 세계 첫 완전 자율운항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세계 첫 완전 자율 운항 무인 화물선인 야라 버클랜드를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선박 AI 운항연구단은 국내 기업과 공동으로 인간의 실수로 일어나는 선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자율 운항 선박용 운항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LTE 통신 모듈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해양 순찰용, 연구용으로 활용할 아라곤3를 개발해서 이 무인 수상선으로 정밀 해저 지형 관측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도 이 흐름에 빠질 수 없겠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이 실용화 단계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한 이유가 안전 때문이라면 믿어지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운항해도 계속 사고가 나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뭘 믿고 선박을 운항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해양 사고의 75%에서 96%는 사람이 실수해서 발생한 사고거든요. 이걸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사고가 더 나더라도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안전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 타니까 원래 사람이 거주하던 공간에 화물을 더 실을 수도 있을 거고, 선원 복지나 선원들의 생활 또는 임금에 들던 비용을 줄여서 효율성도 높아질 거고요. 또 선원 기피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인력 부족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율운항 선박이라고 해도 사고가 안 날 일은 없겠죠. 지금은 사고가 나면 그 배를 운항하던 선장과 선원들에게 책임을 묻지만 자율운항 선박이 사고를 내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공지능 개발자? 선사? 아니면 그 인공지능 자체? 이런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확실치 않아 해양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의 문제는 물론 이 모든 게 원격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할 거고요. 아직 모든 선박을 자율운항으로 하기에는 통신 인프라 등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등장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선박이 알아서 움직이니까 선박 운항자들은 육상에서 이를 모니터링만 해도 될 거고요. 이 선박들을 어떻게든 해킹해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거나 수습할 법과 제도도 갖춰져야 할 거고요. 그때 되면 해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그에 맞게 우리 학교에도 큰 변화가 있겠죠?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바다를 통해 보는 세상 시스루. 오늘은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바다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